북한은 지난 1일 일본이 조선인 강제징용 역사를 왜곡하는 전시를 한 것에 대해 반인륜적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섬나라의 전도를 망치는 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며 이같이 반발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15일 산업유산정보센터에 메이지시대 산업유산을 전시했는데 여기에는 하시마 탄광 등 조선인 강제노역시설 7곳도 포함됐습니다. 당초 일본은 이들 유산이 201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한국인과 기타 국민의 강제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지난달 공개된 전시물은 징용 피해 자체를 부정하는 증언과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중앙통신은 이에 대해 일본 반동들은 저들의 목적이 달성되자마자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한 약속과 국제기구의 결정을 헌신짝처럼 쳐던지고 조선인 강제노동을 부인하는 날조품들을 버젓이 진열해 놓았다 라며 하시마 탄광은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이 너무도 열악한 곳으로 하여 개발 초기부터 일본인들 속에서까지 지옥으로 불리는 곳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이어 과거사 부정과 군국주의 부활책동에 미쳐 날뛸수록 국제적인 대일규탄과 증오의 열기는 고조될 것이다 라며 아베 정부는 이제라도 법적, 도덕적 의무인 과거 재행에 대한 성근한 반성과 처절한 배상을 바로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4일 일본 정부가 적기지 공격력을 보유하는 쪽으로 새 미사일 방어 전략을 검토하는 데 대해 무분별한 군국화 책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섭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자멸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일본의 새 방어 전략 수립 움직임을 소개하면서 적국의 오명도 벗지 못한 일본이 또다시 분별을 잃고 재침의 길로 줄다름치는 위험천만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신은 적기지 공격력을 두고 각종 전쟁 법규의 조작을 통해 교정권, 참정권을 암묵리에 확보하고 온근한 개전쟁을 치를 만한 전투력까지 보유한 일본의 선제타격 능력에 합법화는 재침 준비의 최종 완성을 뜻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저들의 무분별한 군국화 책동이 섭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어리석은 자멸행위라는 것을 똑바로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지상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체계인 이지스 어시어 배치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새로운 방어대책을 마련하는 논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검토하는 대책의 무게중심이 일본 헌법상의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나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쪽으로 쏠리는 분위기여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실종자가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정부가 분류하는 기준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가 설명한 북한에 의한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행방불명자, 즉 납북 의심자로 분류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일본 경찰청 관계자는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는 실종 사례가 납북 의심자로 분류된다라며 실종자 가족이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분류 관행을 설명했습니다. 즉, 납치 가능성이 절대 없다고 실종자 가족이 주장하면 납북 의심자로 분류하지 않지만 납치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다면 결국 납북 의심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물론 상세한 기준이 있다. 하나하나 정밀하게 조사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했으나 세부 기준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간 납북 의심자 분류가 잘못으로 판명된 이는 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부분은 멀쩡하게 살아서 발견되었으며 사고나 질병으로 숨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실종 여성 2명은 1996년 5월 5일 오후 가족에게 친구들과 우호주시에 담력을 시험하러 간다라고 말하고 차를 몰고 나섰다고 합니다. 4-50km 떨어진 우호주시에는 1980년대 중반에 폐업한 온천 여관이 있었는데 유령이 나온다라는 등의 소문이 돌면서 호기심에 방문하는 젊은이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된 여성은 이날 심야에 친구에게 우호지에 있다라고 무선 호출기로 연락한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경찰이 시내와 인근 산간, 바다를 수색했으나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고 사건에 휩쓸린 것이 아닌가, 북한에 납치된 것이 아닌가 등의 억측이 나돌았다라고 교도는 전했습니다.
2014년에 차가 바다에 떨어진 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정보가 입수됐으나 당시에는 소문 수준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수소문 끝에 차가 바다에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올해 초 확보하고 일대를 수색해 차를 발견했습니다. 북한은 납북 의심자 분류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납북 의심자로 분류된 도야마현 실종자와 관련해 납치 문제의 허황성, 기만성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례가 더 늘어났다라고 최근 논평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일정한 수사기간이 지나고 대책이 없으면 행방불명자들이 자동으로 납치 피해자로 둔갑한다면서 이는 행방불명자 문제를 정치외교 문제로 극대화, 국제화해 불순한 입속을 채우려는 일본 반동들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일본 경찰청의 이러한 움직임이 아베 신조 정권의 방침과 발을 맞춰 북한의 압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가 행방불명된 이들에 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공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자인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이 고위직 가족 쌀 배급을 중단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는 평양 중심부에 사는 조선노동당, 정부, 군의 간부 가족에 대한 쌀 배급이 2, 3월을 마지막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간부 본인에 대한 배급은 이어지고 있으나 이를 위해 전시비축 및 시설인 2호 창고를 일부 개방했다는 정보가 있다라고 2일 보도된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고 전 부원장은 북한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체제의 내구력이 떨어지고 있다. 북중 국경 폐쇄가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북한에 설탕, 화학조미료, 콩기름, 화장지, 밀가루가 부족하며 농장 비료 공급량은 작년에 3분의 1 정도의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 다시 오는 것 아니냐는 동요가 확산하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고 전 부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두 번째 확산 물결이 일고 북중 국경 폐쇄가 길어지면 북한이 체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내부 불만이 높아지면 다시 도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최근 남한을 적으로 취급한 것은 평양이 동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시민의 분노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린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아울러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움직이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고 전 부원장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2017년과 같은 군사적 긴장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며 북한군에는 임전태세를 취할 여유가 없다. 그래서 가장 약한 상대인 한국을 때려 간접적으로 미국을 공격하려고 한 것 아니겠냐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최근 전면에 나선 것은 김 위원장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후계 구도를 고려해 김여정의 힘을 키우려는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고 전 부원장은 10살 전후로 추정되는 김정은의 아들이 후계자가 될 때까지 적어도 10년은 걸린다라며 그때까지 자신의 몸에 뭔가가 있는 경우 수렴 청정을 김여정에게 맡기려고 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수렴 청정은 어린 나이에 즉위한 임금을 위해 살아있는 왕대비나 대왕대비가 통치행위를 돕는 것인데 김여정이 김정은의 아들을 위해 왕대비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는 관측인 셈입니다. 최근 김 위원장이 군사행동을 보류한 것에 관해서는 김여정을 키우면서도 그 권위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김정은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카트를 이용한 시기가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고서 올해 5월 비료 공장 준공식 때 김정은이 부은 얼굴로 등장해 카트를 타고 시찰한 점을 근거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또 준공식장에서 김여정이 김정은 근처에 앉은 것은 단상에서 비틀거릴 때 부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풀이했습니다. 고 전 부원장은 북한 국영 매체가 김여정에 대해 대남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거나 김정은이 부여한 권한을 토대로 당에 지시를 했다고 보도하는 것도 본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근 동향의 특이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김정은이 뭔가 건강 문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결정적인 근거는 없다. 지병으로 알려진 당뇨나
심혈관계 질환에 더해 얼굴이 부은 것을 보면 신장질환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최고 권력자에 근접하는 이들에 대한 북한의 철저한 점검태세를 고려하면 김정은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상 시윤TV였습니다.